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바담 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몬드 클럽의 꿀소리 임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꿀소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매년 이제 우리가 그 겨울,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또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미국 심리학회에서 딱 정식 용어로 규정한 말이 있는데 할리데이 블루스라고 해서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우울함을 경험하는 걸 이게 소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우울증 치료를 못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적인 모임을 거의 끊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연말 연시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내가 이거 끊어도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이 뭐 그런 것들이나 과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으실 텐데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사적인 모임 다 끊고 뭐 단톡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사라지던가요? 그냥 잘 지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킬 수 있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그 MBTI로 치면은 이제 E인 분들이셔가지고 저는 우울할 것 같아요. 사람들 안 만나면.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말 연시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셨는데 일단 꿀소리님, 소정님은 이제 12월 연말 연시인데 어떤 감정이 드시는 거예요? 일단 모임을 좀 어느 정도 끊으셨고 또 뭐 다른 이제 건강의 뭐 이슈 때문에 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조금은 자제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올해라니까 저는 1년의 기록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금 괜찮은데 작년에 이제 힘들었고 그걸 이제 작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은 뒤에 어떻게 되었나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또 1월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연말에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약속 같은 거 이제 단톡에서 뭐 보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작년 12월에 그리고 1월에는 또 생일이니까 또 연락들이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안 챙긴 게 아니고 못 챙긴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가 없어서. 근데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울증 환자한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낮고 무기력한 상태가 유지되는 병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당장은 근데 되게 무서워요. 내가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자고 연락 올 때 안 만난다 뭐 다음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고 생일이라고 이제 연락 오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막 환대해가지고 대답을 해주지 못했을 때도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 내가 괜찮을까를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몇 가지 것들을 지키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좋더라. 그 몇 가지 것 지켜야 할 게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평소에 잘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평소에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나 필요할 때만 사람들을 계산적으로 막 연락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당연히 나는 완전히 고립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잘 해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 보고 싶어. 너 만나는 거 좋아. 근데 지금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는 걸 만인이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운 차릴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다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SNS의 활용인데 이 연말연시의 우울증을 가속하는 게 사실 SNS거든요. 우리가 인스타 보고 뭐 보고 하면은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인스타에다가 이거를 공표를 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제
우울증이 있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평소에 저는 인스타 스토리로 많이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런 거 한 거예요. 이제 올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 안 만나는 뭐 그거를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막 진지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캐주얼하게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얘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럼 그냥 이렇게 버려둬 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연말 연시에 다른 분들은 좀 어떤 감정인지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네. 아. 아니 특히 이제 대표님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되게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직장인들이야 늘 하던 일이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마음 드세요? 제일 바쁠 때죠. 어.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준비하고 내년에 나온 사업들 뭐 할지 하고 이 사업에 누구랑 들어갈지부터 해서 다 그걸 짜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어떤 네. 바빠지는 거에 때문에 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없을 것 같지. 맞아. 없고 재밌어요, 저는. 아, 그냥 정신이 이게- 되게 건강하신 분. 아니. 기질이 좀 다른 것 아니 뿐인 그리고 거지. 사업하는 사람은 바빠야지. 맞아. 연말에 일 없고 연초에 일 없으면 그 사업하는 사람 진짜 우울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작년에 좀 이제 올해 정권 들어서면서 내년에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풀린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네, 정보 찾아보고 사업을 할 때 뭐 나 올해만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큰 그림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면 몇 년 향후 한 3년을 보고 뭐 올해는 이것까지 해야 되고 내년에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럼 올해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 고민하면서 좀 보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우울해지는 사람들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대표님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죠. 대표님처럼 뭔가 희망차게 내가 내년을 계획하고 올해가 좀 아쉬워도 이럴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는 저런 에너지가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내년이 된다고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안 올 것 같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안 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내년도에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도 바뀌었고 또 뭐 으쌰으쌰해서 해보자 하는 사람을 보면 더 내가 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늘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만 더면 전 일단 SNS는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중요해요. 그냥 링크드인에 그냥 못 쓰는 건 하는데 인스타 예전에 했었는데 인스타는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안 봐요 남의 거를. 일단. 지금 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정신적으로 취약할 때는 SNS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당장 삭제하고 안 하면은 좀 뭔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 삭제해도 하등 아무 문제 없어요. 나 그거 대해서 할 얘기 있다. 제가 딱 그 11월 초에 인스타를 삭제를 했거든요. 아니 너무 바쁜데 인스타 보는 시간이 제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하등 쓸모없는 걸 내가 왜 보고 있나 약간 무의식적으로 손에 이게 딱 휴대폰을 딱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가는 그 위치에 인스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냥 딱 누르면 카톡 아니면 인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스타 아예 뭐 계정을 삭제했다는 게 아니라 인스타 그 위치에 있는 걸 그냥 삭제하고 없앴어요. 없애고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너무 좋던데요? 이제 너무 지금도 없어요? 있던데? 웹으로 들어가 웹으로 들어가 웹. 컴퓨터로?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웹으로 들어가고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거기서도 정보 교류들을 하고 친구들과의 소통들을 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뭐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손가락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는 거 내가 좀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PC 켰을 때 웹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끔 한번 보거나 아니면 급할 때 뭔가 거기로 메시지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고 또 삭제하고 그 위치에 안 둔 거야. 엄지손가락이 닿는데 위치에 안 두니까 인스타 앱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이것도 정신 되게- 건강이 되게 좋았다.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아예 끊지는 않고 이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푸르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나는 이제 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이룬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온다고 해도 뭔가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연말연시 증후군 그 우울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겪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12월, 1월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이 지나면 3월이 오고 3월이 지나면 4월이 오듯이 우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12월이 끝나면 다음에 1월이 오고 뭔가 하나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된다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나한테 설렘이라면은 기대라면은 그걸 즐기시면 되는데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막 기쁨이 없다면은 이거를 그냥 겨울의 어느 달이다. 그냥 그 정도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도 되게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니, 말씀하세요. 부여하지 않기는 너무 이렇게 뭐가 많다. 돌아다니면은, 정신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치. 상대적으로.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시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는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교회력으로 하면 맞아요. 12월이 첫날이에요. 12월 며칠이. 그래서 이렇게 얘는 나는 새해를 지금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와 지금 소정님 이야기를 합쳐서 내가 내 새해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 게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새학기 시작이면 3월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일본 노래 듣는 걸 좋아했는데 일본은 4월이라는 단어가 노래 가사에 정말 많이 나와요. 시작의 의미구나.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국은 9월일 수도 맞아요. 있고 그거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사회적 통념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만의 루틴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도 새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지금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3-4명 아니면 뭐 엊그제는 뭐 15명 막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8명 이하의 모임에서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거의 한두 시간 정도를 대화를 했는데 그냥 올 한해 가장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내 기억에 나면 좋았던 장면 하나 이야기하고 또 아쉬웠던 거 하나씩 얘기하자. 이제 얘기하면 거의 1시간이 쭉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약간 다시 회고해보는 시간이 또 연말연시에 그 회식의 어떤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먹고 네. 마시고 이걸로 그게 끝내지 아니라.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되면 좀 그리고 의미가 있겠죠. 저는 아까 그 시간 뭐 내가 언제를 내 이제 시작점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저는 저만의 약간 의식 같은 게 있는 게 12월에 항상 한 이틀 정도를 반드시 저 혼자만 딱 시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어리 들고 어디 딱 공간을 찾아가서 1월부터 스케줄을 다시 다 봐요. 다시 다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날도 저는 좀 적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시 다 보고 내가 그 어려웠던 그 장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의 것으로 바꾸려는 생각의 정리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좀 기록을 해놓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에 그 한 해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하면서 딱 12가지 어떤 뭔가가 딱딱 챕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보는 맛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그나마 그냥 다른 사람과 먹고 마시는 시간도 너무 뭐 좋기는 하지만 혼자만의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지금 이것도 그 연말 그 홀리데이 블루스를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핸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좀 찾아보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연말연시인데 혼자 있는 사람이 된 게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게 되게 슬프기도 하고 한데 반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게 정신건강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에 그건 거죠. 딱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체성의 문제인데 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죠. 근데 내가 딱 주체적으로 내가 언제 혼자 있겠노라 라고 내가 딱 그거를 내가 정해서 내가 혼자에 가지는 그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좀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는 요즘에 내 삶의 목격자가 내가 돼야겠다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40대의 저를 돌아보니 20대 때 내가 막 다이어리에 쓰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게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20대의 나를 이렇게 둘러보게 돼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건 이뤘고 어떤 건 못 이뤘어요. 그리고 어떤 건 내가 원했던 대로 됐고 어떤 건 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60이 됐을 때 나의 삶을 어떻게 목격하는지가 달라지겠다. 내 삶의 목격자가 되려면요. 소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좀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나아갈 건 나아가고 그래서 저도 늘 하는 게 한 해에 내가 이룬 일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 그리고 나서 이제 늘 체크해보자. 이 일은 이뤘네, 이 일은 이뤘네.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집 밖도 못 나가겠어. 근데 거기다가 세계 일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100% 못 이뤄요. 그렇지. 그럴 때는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기. 이렇게 자기 상황과 수준에 맞는 그 목표 리스트를 적는 걸로 하면 그 연말에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문제는 내가 제일 잘 해결한다. 그걸 믿어야 그 다음 스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지금 연시.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내가 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울증 환자로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김 부장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성에 저는 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쏟아붓고 나면 내가 남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 만나고 막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에너지를 썼으면은 저는 아마 바닥 나가지고 더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우울증이란 자각이 없더라도 내가 뭔가 좀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에너지, 아까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목격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 레벨이 지금 얼마 정도인지 스스로 좀 가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걸 내가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충전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게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되게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제가 되게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걸 알거든요. 인터넷에 악플 쓰고 막 아각대고 싸우는 사람들 있죠. 자기 마음이 그만큼 약해서 그런 까닭이 커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낮을 때는 누군가의 기쁨에 내가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샘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더 과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 한번 쳐놓으면은 나중에 수습하기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있을 때는 좀 반드시 내가 좀 숨어서 혼자 갖는 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사회에 노출시키는 걸 줄여서 내가 사고칠 나중에 수습하는데 또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 가능성을 또 낮춰둬야 돼요. 근데 저는 소정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약간 현인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사용법을 저분이 쓰셔도 되겠다. 괜찮은데? 이거 써봐봐.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본인의 상황도 너무 잘 파악하고 내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아요. 나는 그게 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은 건 근데 이 방송을 계속하러 오시잖아요. 왜 오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래. 일도 궁금하다. 힘들고 하는데 이 아몬드 클럽이 사회 활동이네. 그러니까 아몬드 클럽이 그러니까. 소정이 근데 그런 의미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의미? 이거라도 안 하면은 저는 뭐 영업이나 하러 다니는 사람이겠죠. 나의 그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방송처럼 저한테 막 대본 같은 거 써주고 이대로 읽어라라고 하면 안 오겠죠. 근데 주제를 제가 정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이제 또 우리 푸르님 같은 경우는 또 저랑 뭔가 겹치는 일을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저한테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사회적인 에너지랑 피지컬한 에너지는 여기서 제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서 가겠지만 여기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 또 채워가는 거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그 죽음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편을 다시 보는데 그때 우리가 저도 그때 이제 이 레벨을 낮추고 이렇게 맞춰갔는데 제가 율림님이 율림님 왜 안 와요? 율림님 밥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서 와요. 근데 미안해요. 우리 꿀소리님이 하는 걸 보면서 두 사람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강력한 사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가 나는 진짜. 오히려 죽음 이야기 할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둠의 기운이라는 말이 아니라 슬픔에 우물에 깊이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걸 전 느꼈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의 김지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기석 목사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윤동주 씨의 네.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팔복이 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있는데 윤동주 씨의 이런 게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계속 반복된대요. 저 근데 며칠 전에 윤동주 시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유행하기 전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분 시를 읽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자책감, 죄책감의 맞아요. 그 느낌이 너무 염치 뭔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막 닉네임을 동주로 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정서하고 꿀소리님의 정서가 맞는 거죠.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시가 그게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김기성 목사님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슬픔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의 그 우물에 빠졌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냥 애통해야 돼.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슬픔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서로 연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맞아. 있다.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고 그래서 우리 꿀소정님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느끼게 돼요. 저는 아까 김기성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봤던 제일 좋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김기성 목사님이 출연하셨던 네. 그 유튜브 채널 잘잘법. 잘잘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19분짜리 영상을 쭉 보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용해 보이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용해 보이는 시간을 누릴 수 있을 때.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이야기랑 그쵸. 비슷한 네. 이야기. 근데 이제 아까 연말연시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사실 얘기를 했지만 연말연시의 어떤 모임이 무용한 게 아니라 사실 유용한 시간을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용한 시간을 못 누리는 시기가 와서 우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고독의 시간이 네.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꽃을 보고 가만히 하늘을 보고 정말 가만히 뭔가 나와의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그 무용해 보이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딱 보고 사실 좀 그 주에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삐 막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너무 유용한 시간들을 계속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날 이제 주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아침 7시에 눈이 떠져서 제가 근처 양재 꽃시장에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찾아갔거든요. 차 이제 가지고 계속 꽃을 샀어. 꽃을 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꽃을 사서 되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꽃병에다가 꽃을 꽂고 여기 앞에 있는 꽃을 그냥 바라보는 그 무용한 시간을 내가 연말에 잊지 말고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얘기하다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간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연시 그 할리데이 블루스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죠. 겨울 우울증. 맞아. 있지. 이게 있어. 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고 하니까 그냥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햇볕을 많이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일단은 세로토닌이 합성되는 거를 도와주고요. 그 효소의 그 발현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와 이건 되게 재미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약을 지금 1년째 못 먹고 있잖아요. 저는 SSRI라고 하는 그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하는 그 약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병원 가시면 열의 9은 다 이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이게 되게 키가 되는 핵심 그 우울증 관련된 약이거든요. 근데 저 그 약을 못 먹고 있잖아요. 제가 그 약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비타민 D가 이 세로토닌 이 리업테이크 되는 걸 막는 그 비슷한 작용을 한대요. 그 SSRI 계열의 약물의 작용이랑 이 비타민 D의 작용이 비슷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 볕을 많이 쬐야 되겠구나. 아까 왜 우리 그 예피디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올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되게 이거다 싶은 순간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쭉 없다가 최근에 한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가을에 집 밖에 이제 간신히 나갔어요. 나가서 걸어가는데 그날은 이제 공기는 시원했고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운데 얼굴에 딱 닿는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하늘이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파란데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와 너무 좋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넌 너무 공감해. 근데 저는 좋다라는 말을 제 입으로 진심을 느껴가지고 뱉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감정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진짜 크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고 햇볕 쬐시고 바람을 느끼시고 온도를 느끼시고 오늘처럼 막 살이 찢어질 것 같은 추위라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게 아까 그 무용한 시간이랑 같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그 무용한 시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는데 참 바삐 살아가다 보면 아까 다시 또 얘기 돌아가면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내 시간을 좀 조망하는 그 과정이 참 살아내다 보면 쉽지가 않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안건을 던져주니까 우리들이 또 좀 삶을 또 나누게 되네요. 이 시간이 저 너무 좋네요. 네, 아무튼. 그 저한테도 이게 하나의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아니 우리 이제 소장님한테 왜 여기 오시냐고 물어봤는데 대표님은 왜 오시든지 본느님은 왜 오시는지 본느님한테도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네, 할리데이 블루스 맞나요? 네. 그걸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걸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늘 들으면서 만약에 그 직원들이 연말연시에도 우당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와서 할리데이 블루스를 극복하고 난 맨날 우당 나가고 싶은데 이런 회사로 만들면 되게 좋은 회사 되겠다? 뭐 이런 연말연시 회식이 할리데이 블루스의 원인 중에 하나래요. 이거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회식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되게 싫어한다고 특히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거의 안 해요. 네, 진짜 안 해요. 네, 그리고 근데 이건 또 이거대로 슬프다. 맞아 슬퍼요. 되게 슬픈 건데 슬프다. 그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점점 외로워지고 그러니까. 대표는 맞아요. 계속 외로워지고 맞아요. 맞아, 대표는 저한테 외로워.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사님이 우당이 뜻이 벗들이 보이는 집이란 뜻인데 우와. 그 것들이 없네. 그 벗이 이제 어떡해. 결국엔 비유티 벗으로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그게 맞다. 슬픈 그리고 대표의 자리는 직원과 원래 그래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리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아몬드 클럽을 오시는가 보다. 그 또 벗이 직원들과 우리가 있잖아. 대표의 네, 뭐. 어떤 관계지만 또 우리는 진짜 벗이잖아요. 네. 친구의 관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연말연시 회식할까요 저희? 저 회식 사랑합니다. 저 회식 좋아하고요. 저 4차, 5차 너무 좋아합니다. 네, 가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아몬드 클럽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컨디션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